요즘 아파트라는 노래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 씨가 거주한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이슈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아파트가 어딘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로제 씨가 거주한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용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라고 해요. 여기가 2017년도에 42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호가만 100억이 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이 신용산역 바로 옆에 있는 용산 프루지오 서밋입니다. 이 용산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여기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로제 씨는 여기 있는 요 꼭대기에 펜트하우스에 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로제 씨가 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더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인 단지 정보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151세대로 되어 있고요. 2017년 8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프루지오겠죠. 평형대가 보면 43평부터 105평이 있는데 요 105평이 두 세대가 있고 여기에 거주하신다는 거거든요. 요 위치가 어디냐면 용산이잖아요. 부동산의 가장 이슈 메이커가 될 만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인데요. 그 용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로제 씨가 거주하고 있는 펜트하우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용산 정비창 일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한참 많잖아요. 바로 지금 용산역 뒤에 있는 이 부지를 개발한다는 건데 뭐 사실 언제까지 정확히 완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사대문, 밑으로는 강남과 여의도가 끼고 있는 트라이앵글존 가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입지고 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정말 많이 오를 아파트들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로제 씨가 거주하고 있는 용산 프루지오 서밋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한적하고 조용한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 뭔가 복잡복잡하고 음식점도 되게 많아요. 여기가 전부 다 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적인 측면에서 조용히 살기 좋은 곳은 어디다? 이쪽이다. 그럼 여기에 어떤 아파트들이 좀 주목을 받느냐? 여기 이촌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남쪽 쪽에서는요 첼리투스, 한강맨션, 한강사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죠. 그 중에서도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분양 당시부터 해서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50평의 단일 평형대로 되어 있는데 용산에 지금 보면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정말 스카이라인이 우뚝선되는 이 첼리투스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선호하는 단지죠. 그리고 요 한강맨션인데 정비사업으로 추후에 진행할 예정인데 27평부터 54평이 있는데 현재 30평 기준으로 41억대 정도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가 같은 경우는 더 높겠죠. 자, 그리고 한강자에는 27평부터 대형 평수로 이어져 있는데 현재 65평 기준이 한 40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한강 맨션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낮습니다. 30평대 40억과 60평대 40억. 여러분의 선택은? 아무튼 이렇게 바로 인접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촌동 아파트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조금만 시선을 위쪽으로 올리면요 이 지역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파크타워 30평이 때부터 70평이 넘는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38평 기준으로 27억 8천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파크타워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이쪽 공원부 여기가 완전 뻥뷰예요. 뻥뷰. 여기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에 대한 거는 아직 진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뭐 센트럴파크처럼 조성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정부 부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망권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조망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시티파크예요. 시티파크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 상승이 가파르죠. 40평대부터 대형 평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 53평 기준으로 33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파크타워와 시티파크 자체가 평형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파크 1단지 옆으로 붙어있는 센트럴파크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30평대부터 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8평 기준이 35 후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비슷한 인접 단지라고 하더라도 평형대와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가격이 많이 바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파크타워, 시티파크, 센트럴파크가 바로 로제님이 거주하고 있는 용산 푸르지오 서밋과 바로 같은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다.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여기 로제 씨가 살고 있는 용산 푸르지오 서밋에 다시 돌아가서 평면도를 보면 현관 쪽을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면 거실과 주방과 침실이 있고 우측으로 가면 침실이 있는데, 자, 여기 알파룸이 있단 말이에요. 좌측에는 알파룸하고 침실이 같이 이렇게 있고 욕실도 하나 쓸 수 있게 돼 있고, 이쪽도 보면 침실이 있고 욕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다 그냥 안방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안방이야 라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안방에도 될 거고 얘도 안방에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방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드레스룸이 좀 작게 있고 욕실이 있는 구조, 이쪽에 있는 방은 침실과 알파룸이 좀 크게 있네요. 요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요 공간을 이렇게 쭉 가면요, 여기에 뭔가의 공간이 있고 맞은편으로 해서 주방하고 식당이 있는데, 이게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에 비해서는 주방이 좀 작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실도 지금 이만하단 말이에요. 거실도 좀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펜트하우스라는 느낌은 그냥 올라갔을 때 빵 해서 거실하고 주방으로 빵 넓게 펼쳐지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가서 여기 또 서브 주방이 하나 있고 가족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침실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침실에 다 욕실이 다 있는 거예요. 드레스룸과 욕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자의 공간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도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원래 제가 아파트 내부를 분석할 때 건설회사에서 제공하는 VR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막 하잖아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타 유튜버가 그 펜트하우스를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제가 좀 보면서 간단히 이야기할 건데, 출처는 제가 분명히 남기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서요, 이쪽 좌측면 말고 우측면만 신발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신발장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가면 바로 여기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요렇게 딱 설치가 돼 있네요. 그리고 요렇게 가다가 좌측으로 싹 돌면 여기가 주방, 여기가 우리 아까 공간 중에 비어있던 부분 있죠, 거기에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바깥을 조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서서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있는 건가? 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넓고 좀 아까워요. 다른 공간으로 좀 연출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여기가 주방인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이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또 창도 없잖아요. 맞동풍에 대한 개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느낌의 주방은요, 요즘 30평대 4베이만 돼도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의 주방 사이즈가 요 정도다? 라고 했을 때는 글쎄. 자, 그리고 이 펜던트가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밥을 먹는 자리가 좀 애매하지 않나.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일랜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식탁 자리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 식탁 자리가 없잖아요. 식탁 자리가. 펜트하우스인데 서서 먹으라는 얘기인가? 거실이 여기인데요, 거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의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근데 다만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테라스, 이 최상층 꼭대기에 바깥으로 나가서 테라스를 딱 보면 서울 시내가 일대가 그냥 360도 어라운드 뷰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와, 이 테라스 장난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39층이거든요 아, 저라면 여기 겁나서 못 볼 것 같긴 한데 뷰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서. 야, 이게 그러니까 단지 여기 세대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갈 수가 있네요. 야,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보니까 고급스럽게 연출하려고 했다 그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전면 쪽으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모자이크 타일을 주고 전면경 그리고 탑볼 형태의 세면대 구성을 했고, 좌측으로는 샤워부스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는 위치네요. 침실이고요. 야, 조망이 장난 아닙니다. 한강 보이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서브 욕실,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를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네 그죠. 여기가 요 가족실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죠. 올라와서 양쪽으로 또 침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용산에 있는 푸르지오 서밋, 로제 씨가 거주하고 있는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 전세 아파트의 내부, 그리고 용산에 여러 이슈가 되는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참고 많이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마침 뉴빌드 남경혁 대표였습니다.